지난번에 그 T2 강조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했죠. 자, T2 중에 이제 T2가 뭐냐면 스핀하고 스핀 간의 위상이 막 틀어지면서 그때 발생한다 그랬죠. T2 이하는. 근데 여기 T2 이하는 하나 더 첨가될 게 뭐냐면은 자기장 세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균일하다 그랬죠. 그쵸? 굉장히 일정하다고 그랬죠. 자석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자기장 안에 필드 인호모지나이티라고 하면은 그 자기장 세기가 균일하지 않은 정도. 자기장 세기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죠? 그쵸. 공명 주파수가 달라지고 그러면은 각 스핀들이 자기가 받는 자기장의 세기에 맞게 공진을 하죠. 그쵸?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전 속도가 달라지죠. 회전 속도가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스핀의 회전하는 그 속도가 달라지면 스핀의 그 위상들이 각각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걸 이제 필드 인호모지나이티 텀을 T2 스타라고 해요. T2 스타.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서 위상이 더 빨리 흐트러지겠죠. 그렇죠? 자, 얘는 오메가 1으로 돌고 이 스핀은 그쵸? 이 스핀은 오메가 1의 속도로 돌고 바로 옆에 이 스핀은 오메가 2의 속도로 돌면은 이게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같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자, 일정 시간 동안 봅시다. 횡자화가 자, 처음엔 여기 같이 몰려있죠. 그쵸? 하나는 이만큼 가고, 하나는 이만큼 가게 되면은, 그쵸? 어때요? 벡터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얘를 합친다고 한다는 게, 합치면은 원래 얘네가 두 개 같이 있을 때에 비해서 크기가 어때요? 크게 달라지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스핀들이 위상이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T2 decay, T2 이완에서 그 스핀하고 스핀 간에 간섭하는 것 때문에도 흐트러지지만은 이렇게 바로 그 스핀하고 스핀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면은 그 스핀하고 스핀 간섭하는 거에 더해서 이 자기장에 의한 효과가 위상이 틀어지는 걸로 나타나요. 자기장 세기 효과가.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그 susceptibility, 그 감수성 얘기 있죠? 네. 감수성도 어때요? 바로 옆에랑 물질이 다르면은 공진주파수 살짝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즉 이제 감수성이 다른 물체가 옆에 하나 있고 감수성 A 1하고 감수성 2에 2 이런 물질이 겹치면 이 사이에 자기장이 어때요? 불균일해지죠. 그쵸? 그러면 자기장이 불균일해지면은 얘네는 어때요? 신호가 빨리 감소되죠. 그쵸? 얘 여기 돌아가는 속도하고 여기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요 사이는 그 중간값도 이렇게 쭉 취하게 되겠지만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나름대로 같은 속도로 돌죠. 여기 있는 애들도 나름대로 같은 속도로 돌죠. 그럼 얘네는 신호를 얻을 때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각각은. 근데 이 사이는 어때요? 속도가 쭉 변하죠. 돌아가는 속도가 그럼 자연스럽게 위상이 쫙 흐트러지겠죠. 스핀의 위상이 흐트러지면은 물론 결과적으로 신호가
신호가 약해져요. 신호가 약해져요. 이게 감수성 효과였죠, 지난번에 게. 그거에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자석의 불완전함,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장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쵸? 이게 그 수 ppm 단위로 이게 움직이는 그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자석이 있으면은 원래는 이 자석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촬영할 영역을 딱 정해요. 요 가운데서 촬영을 한다라고 딱 정한 다음에 이 내부에서 자기장이 굉장히 균일하도록 맞추는데 결국은 아주 균일할 수는 없어요. 요만큼에서는 뭐 몇 ppm 이내, 요만큼에서는 몇 ppm 이내, 요만큼에서는 몇 ppm 이내라고 자석을 사면은 그 자석의 그 뭐지? 자기장 균일도가 정해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탈위상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좋은 자석일수록 어때요? 요 안에 자석이 자기장의 세기가 굉장히 균일해요. 좋은 자석일수록. 나중에 그 뭐지? 자석 그 실제 이제 자석 제조사에서 그 만드는 자석의 규격을 한번 보여줄 건데 그 규격을 보면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로컬 필드 인 호모지나이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자기장 세기가 인 호모지나이트는 불균일하다는 얘기예요. 요것들은 이제 서셉티빌리티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 주 자기장의 세기, 주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자석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 얘는 특히 이제 주 자기장의 불균일성, 주 자기장의 불균일성.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케미컬 시프트가 나오는데 얘는 그 물질에 따라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같은 자기장 하에서도 공진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했죠. 같은 자기장 하에서도 그거고, 얘는 이 결과로 이제 위상이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T2랑 그러니까 스핀하고 스핀 간의 간섭 때문에 위상이 틀어지는 현상하고 별개로 얘네들은 뭐죠? 얘네들은 인위적이죠. 인위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렇죠? 스핀들이 자기들 간의 움직임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죠? 자기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없앨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위상이 틀어지는 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틀어진 위상을 다시 모을 수가 있다고요.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들은. 그게 뭐냐면 리포커싱 RF 펄스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한 스핀 에코라는 게 있어요. 얘는 리페이저 스핀 페이즈 하면은 틀어진 위상을 다시 모아준다는 얘기예요. 틀어진 위상을 다시 모아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은 그 로컬 필드 인 호모지나이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그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은 효과에 의한 그 신호 감소는 얘를 이용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리포커싱 RF 펄스가 들어간 게 이제 스핀 에코라는 펄스 시퀀스예요. 좀 이따가 자세히 나올 건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위상이 쫙 흐트러지죠. 그렇죠? 위상이 쭉 흐트러지는데 180도 RF 펄스, 플립 앵글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90도까지 봤죠. 여기에 180도 RF 펄스를 싹 쏘면은 얘네들이 다시 쭉 모아져요. 그러니까 쭉 흐트러지다가 180도짜리 RF 펄스 맞으면은 얘가 다시 쭉 모아져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뭐 해야 되죠? 이때 신호를 빨리 얻어야 돼요.
가만히 냅두면은 얘네 다시 흩어지겠죠. 그쵸? 가만히 냅두면 얘네들이 다시 흩어지기 때문에 이 딱 모이는 시간에 신호를 얻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얀 에코하고 CPMG 에코라는 게 있어요. 180도 RF 펄스를 맞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잠깐만, 내가 이것 전에 시퀀스를 보여줄게. 자, 어떻게 됐냐 하면 스핀 에코라는 이게 펄스 시퀀스 펄스 대열이라고 책에 돼 있죠? 자, 90도 RF 펄스를 딱 쏘면은 90도 RF 펄스를 딱 쏘면은 어때요? 종장화가 횡장화가 되죠. 횡장화가 되는데 뭐 이것들은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잊어버리고 이쪽 전부 다 잊어버리고 횡장화가 돼서 얘가 위상이 쭉 흐트러지죠. 쭉 흐트러지죠. 그러다가 이제 180도 RF 펄스를 딱 맞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트러진 시간만큼 다시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시간만큼 지나면은 여기에서 그 스핀들이 위상이 쫙 모여요. 쫙 모이는 시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MRI 신호를 딱 얻으면 돼요. 방식이 교수님, 180도 펄스 줄 때 그러면은 횡자화 성분이 다 붕괴하기 전에 쏘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 앞에 보면 T 정중앙이었잖아요. T 시간 전에. 그건 이따 물어보지? 자, 이제부터 설명할 거라서 그래. 자, M0 이제 종장화가 이렇게 있죠? 네. 여기에 90도 RF 펄스를 맞으면 여기가 플립돼서 이제 횡장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네. 그러면 이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횡장화가 어떻게 돼요? 붕괴되죠. 이렇게 흐트러지죠. 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 다음에 180도 펄스. 이때 Y축을 중심으로 180도 펄스, X축을 중심으로 180도 펄스 쏠 수도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이 앞에 이름의 차이예요. Y축을 중심으로 180도 펄스 쏘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180도 이렇게 휘딱 뒤집어져요. 이렇게 휘딱 뒤집어져.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게 돼요. 왜냐하면 자, 빨간애 봐봐요. 빨간애 달리던 방향이 어느 쪽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죠. 빨간애는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은 얘네는 제일 빨리 달리던 애죠. 여기서 보면은 얘가 제일 빨리 달리던 애 맞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달려가는데 제일 빨리 달려가요. 그쵸? 그 다음 얘는 중간 속도죠. 중간 속도로 달려가고 얘는 되게 느리게 달려가죠. 그러면은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은 얘네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시간이 딱 지나면은 어때요? 여기 도착하는 거는 다 똑같이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얘가 달려갔죠. 그렇죠? 얘가 달려갔기 때문에 요만큼의 시간이 딱 지나가면 얘가 달려가면 딱 모여요. 얘네들이 달리다 지치진 않아요. 그렇죠? 달리다 지치진 않고 일정한 속도로 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요만큼 지났을 때 이 정도로 모이게 되고 똑같은 시간만큼 지났을 때 이쪽으로 완전히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거는 처음에 우리 횡장화는 이 X방향이었죠. 이렇게 해서 한 에코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가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얘 신호 크기가 마이너스 값이 돼요. 반대 값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딱 갔는데 이때 신호를 빨리 얻어야 다 모인 걸 얻을 수 있죠. 네. 시간 지나면서 얘는 다시 또 T2 이완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요거는 스핀하고 스핀 간에 부대끼는 거는 컨트롤을 못해요. 이거는 스핀하고 스핀이 서로 부딪히면서 위상이 틀어지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대신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는 성분들이 자기장에 의한 효과다. 그쵸? 자기장이 위치별로 살짝 다른 효과다 하면은 그 위치의 스핀 속도는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처럼 이제 다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susceptibility, 감수성에 의해서 신호가 감쇄되는 거는 보상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석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석의 세기가 살짝 다르게 만들어진 성분에 의한 것도 이제 이렇게 보상이 돼요. 보상이 되는데, 자, 얘는 RF 펄스 쏘는 데서부터 받는 데까지 시간이 어때요? 길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쵸? 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길 수밖에 없어. 박상현, 아까 질문이 뭐였지? 자, 요걸 듣고서 질문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CPMG, 얘는 카퍼셀, 메이븐 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는 그룹 이름이에요, 그룹. 얘네들이 모인 그룹 이름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 일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CPMG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RF 펄스를 맞고서 이게 횡자화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제 붕괴가 되죠. 붕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게 X축에 대해서 180도를 뒤집어요. X축 방향으로 180도를 이렇게 싹 뒤집어요. 싹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죠. 그렇죠?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이쪽으로 바뀌면 어때요? 얘는 빨간 놈은 여전히 역시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이렇게 얘는 다시 이쪽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위상이 다시 모이게 돼요. 어? 어렵지. 왜 저기는 쟤는 슬로우고 쟤는 패스트예요? 어? 위상이 이쪽이 빠른 애를 기준으로 잡아놔서 그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고 상대적으로 느린 거. 공개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다시 모이는데 CPMG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극성이 같아요. 신호 크기가 이쪽 방향으로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횡자화 처음에 90도 RF 펄스를 맞으면서 생긴 횡자화랑 극성이 같죠. 그렇죠? 이때 이렇게 신호를 얻으면 신호 강도가 굉장히 세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스핀하고 스핀 간의 그 인터랙션에 의한 그 위상 틀어지는 정도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원래의 그 T2 디케이 성분은 보상이 안 되고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호는 얘랑 똑같지는 않아요. 감소돼요. 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 180도 펄스를 이용한 다시 모아주는 리포커싱이라고도 하고 리페이징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때 그 자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신호
신호 약화 현상은 다시 보완이 돼요. 자기장 불균일로 인한 신호가 감소되는 거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보완이 돼요. 그래서 방금 전 거는 Y축으로도 이제 RF 펄스 쏠 수 있고 X축으로도 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 거는 이제 X냐 Y냐에 따라서 신호가 어떻게 뒤집혀서 나오냐 바로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이거는 그 체계에서 이제 펄스 대열 하면서 나오던 것들 있죠? 그것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자, RF 펄스는 통상적으로 기호를 이렇게 써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RF 펄스를 보면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그 뭐지, 주파수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공진 주파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RF 펄스가 들어갈 때 이것들은 X, Y, Z는 뭐죠? X, Y, Z는 경사자장이에요. 경사자장이 있는데, 경사자장이랑 이제 RF 펄스랑 막 같이 쏘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요. 자,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사자장인데, 경사자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그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단면을 선택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경사자장이에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위치 검출하기 위한 거고, 자, 우선 자료 화면을 보면은 MRI 시스템을 그려놓은 거죠. 이 그림은 간단하게 MRI 시스템을 그려놓은 거예요. 보면은 자석이 맨 바깥에 있죠. 이게 예전에는 굳이 안 했는데, 이게 자석이라고 하면은 이 바로 안쪽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요게 경사자장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게 뭐냐면은 RF 코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테나예요, 안테나. 우리가 아까 아까 얘기했던 90도 펄스, 180도 펄스, 이 RF 펄스를 쏴주는 안테나예요. 이게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사체가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피사체가 위치하는 게 요 안쪽이에요. 요 안쪽.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자, 피사체가 이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 게 뭐냐면은 여기 제일 안쪽에 여기 RF 코일 있죠. 이렇게 쬐깐하진 않아요. 이렇게 쪼깐하진 않아요. 그냥 위치만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길다랗게 있는 이거 경사자장 코일,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마그넷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경사자장 코일은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걸 실제로 만들 때는 이제 구리판을 이렇게 깎아요. 구리판을.
이렇게 구리판을 깎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구리판을 깎은 다음에 이렇게 휘면 돼. 이렇게 휘면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깎고서 이렇게 휘어서 이런 판에 둥그런 판이 아니라 둥그런 통이지. 실린드리컬 쉐입의 통 외곽에 이걸 붙여요. 붙여서 그 다음에 이 겉에 이제 씌우면은 되는데, 이제 아주 간단한 과정만 이렇게 보여준 거고,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자석 안에 위치에 따른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바꿔줘요. 위치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봅시다. 자, 이거는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거고, 위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단면 선택에도 이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쭉 달라진다는 그림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그냥 쭉 달라져요.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자, 이게 마그넷 안에 뭐 가령 사람이 들어있다고 쳤을 때 위치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쪽을 Z방향, 이쪽을 X, 뭐 이쪽을 Y방향 이러면은 어때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달라지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Z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지축 경사자장, 지축 경사자장이 1을 하면은 지축 경사자장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Z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쭉 달라지죠. X 경사자장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 평면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Y축 경사자장에 이 일을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죠.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면은 얘 오메가가 공진 주파수가 어때요? 다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경사자장을 X, Y, Z 세 축에 대해서 일반적인 모든 시스템은 이 세 축에 대한 경사자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류를 더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죠? 경사자장이 기울기가 점점 세져요. 이렇게 전류를 많이 흘리면은 경사자장의 기울기가 세지면은, 그 다음 조금 흘리면은 경사자장의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 전류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작을 때랑 클 때랑 같은 위치에 대해서 어때요? 주파수가 크게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럼 경사자장을 세게 놓으면은 바로 옆에 있는 애들 간에, 스핀들 간의 공진 주파수 차이가 많이 달라지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강한 경사자장을 걸면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강한 경사자장의 장점이 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시퀀스 상에서 이 그림 보면은 Z 경사자장이 1을 한다는 느낌은 있죠. 이 그림이 뭘 나타내냐면은 전류를 나타내요. 전류를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이런 루프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어때요?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은, 이렇게 흘리면은 이쪽으로 자석 밀도가 빈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번엔 전류가 이쪽에네. 이쪽에는 딱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비인해가 생기죠. 자, 그럼 이 한가운데 점. 한가운데 점은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그쵸?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B'이라고 하자. B' 성분이 더 세죠. 이쪽으로 올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B 성분이 더 세죠. 그러면은 경사자장이 어때요? 자기장,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B가 위치에 따라서 이쪽은, 하나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치면은 이쪽에는 플러스 방향의 경사자장이 생기고, 이쪽은 이 방향이 플러스면은 이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방향이니까 하나 이쪽을 플러스로 설정하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얘에 의한 효과가 세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만든 거, 얘 가령 자석 밀도가 5개짜리가 있다. 얘가 자석 밀도 5개를 만들었다. 그럼 얘도 물론 요 위치에 자석 밀도, 일정한 크기의 자석 밀도를 만들긴 하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는 필드는 가령 거리가 멀면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럼 다 더하면은, 이쪽을 다 더하면은 이쪽에 4개만큼이 남겠죠. 이 위치에서는 그래요. 이 위치에서는. 그럼 이 위치에서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지죠. 얘가. 그 다음에 얘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쪽 방향에서는 반대로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쪽 방향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4개가 생기죠. 그러니까 방향하고 크기로 치면은, 자, 이쪽은 크기가 4개짜리고 이쪽 방향 께 형성이 됐죠. 이쪽은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4개이고 방향이 반대인 애가 형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코일 2개만 갖고도 아주 좋지 못하긴 하지만은 경사자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주자석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질까요? 자석은 어때요? 자석은 가운데 자기장 세기가 무지 세죠? 그렇죠? 얘네는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놨죠. 경사자장은 원래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근데 주자석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도 이쪽으로 만들고 얘도 이쪽으로 만들죠. 이 가운데는 어때요? 더해져. 가운데는 더해지는 방향으로 해서 주자석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경사자석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요것들이 전류 흘리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여기 구리선 여기마다 다 전류가 흘러가요. 네. 다 전류가 흘러가는데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쪽이 이렇게 흐르면은 이쪽은 반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해서 경사자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 봤던 디페이징하고 리페이징이 있는데 이거는 뭐에 의한 거냐면은 경사자장에 의한 리페이징이에요. 아까는 RF 펄스에 의해서 다시 모이는 게 있었죠. RF 펄스만 갖고도 스핀들이 흐트러진 걸 다시 모을 수 있었죠. 그쵸? RF 펄스만 갖고도 모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경사자장만 갖고도 모을 수가 있어요. 경사자장만 갖고. 자, 우리가 인위적으로 경사자장을 딱 건다는 얘기는 경사자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어때요? 위상이 인위적으로 경사자장을 만들면은 가령 X쪽이다. 그쵸? 경사자장을 이렇게 만든다. 그쵸? 이러면은 원래 횡자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경사자장을 딱 X방향으로 딱 걸어주면 X 위치에 따라서 얘는 이만큼 가고 얘는 스핀들의 위상이 어때요? 하나는 빨리 돌아가고 하나는 가운데 기점에 비해서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느리게 돌아가겠죠. 경사자장을 딱 걸어주면은 얘처럼 위상들이 쫙 흩어지죠. 이 상태에서 반대 방향 위상을 딱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 이쪽은 약하게, 이쪽은 세게. 이렇게 걸어주면 얘는 약하게 돌아가겠죠. 이쪽이 빠른 방향이라고 치면은 얘는 약하게 돌아가죠? 얘는 약하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어때요? 얘보다는 더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있던 애가 이렇게 더 빨리 가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여기 위치에 있던 애들은 얘에 비해서 한참 더 빨리 달려가겠죠? 이렇게 다시 모일 수가 있죠. 헷갈려? 그 부분 약간 리파징 쉬었다 할까?